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지아의 한 여대생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된 사랑,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난 따뜻한 정.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책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미카엘라는 조지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꿈을 안고 한국까지 오게 됩니다. 그녀가 만난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한국 문화의 정수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결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 속에서 피어난 희망, 편견을 넘어선 이해,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문화가 하나로 융합되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따뜻한 정서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타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시작된 미카엘라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미카엘라는 디자인 수업 과제를 위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따스했고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돌담과 나무, 발코니가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한 컷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어 올리던 순간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영어로 된 목소리에 미카엘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 앞에 선 남자는 분명 아시아인이었고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괜찮아요. 제가 주변을 살피지 않았네요. 미카엘라가 답하자 남자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진호와 미카엘라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진호는 한국극지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로 남극 장보고 기지 파견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럽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조지아의 자연과 역사에 큰 관심을 보였고 미카엘라는 기꺼이 그의 가이드가 되어주었죠. 내일 카즈베기 산으로 가볼 생각인데 혹시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진호의 질문에 미카엘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음 날은 그녀의 유일한 휴일이었고 카페 아르바이트와 디자인 공부로 지친 몸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내일 시간이 있어요. 원하신다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지아의 아름다운 산악지대를 함께 여행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미카엘라의 디자인 작업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고 미카엘라는 진호의 해양생물 연구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음식을 즐겨 먹나요?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너무 많아요. 언젠가 한국에 오면 제가 다 맛보여 드릴게요. 진호의 말에 미카엘라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미카엘라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조지아는 소련 붕괴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청년 실업률은 30%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국립예술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면서도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영어 튜터링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한국 돈으로 약 60만 원. 방값과 학비를 내고 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도 빠듯했습니다. 너 요즘 웃을 일이 많아 보인다.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미카엘라의 룸메이트 타마라가 물었을 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와 보낸 지난 3주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호는 미카엘라의 상황을 이해했고 항상 그녀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의 디자인 작업을 위한 재료를 사주거나 그녀가 마음 편히 작업할 수 있도록 작은 카페에서 공부할 때 커피값을 내주곤 했습니다. 미카엘라, 너의 디자인은 정말 특별해. 한국에서라면 분명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진호의 말에 미카엘라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두 달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고 진호의 귀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밤 그들은 트빌리시의 옛 성벽 위에 앉아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한국으로 돌아가면 곧 남극 파견이 시작돼요. 6개월 동안 장보고 기지에서 근무하게 될 거예요.
통신은 가능한가요? 간헐적으로요. 기지와 본국의 연락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돌아오면 꼭 연락할게요. 진호는 미카엘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진심이 미카엘라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이렇게 말한 미카엘라는 자신이 한 약속의 무게를 그때는 온전히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진호의 소식을 기다렸죠. 진호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 몇 번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극으로 가기 전 바쁜 준비 기간이었지만 그는 틈틈이 미카엘라에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고 그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남극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연락을 했습니다. 미카엘라, 이제 남극으로 갑니다. 통신이 제한되어 자주 연락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함없을 거예요. 돌아오면 꼭 다시 연락할게요. 그날 이후 진호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미카엘라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남극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통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진호의 소식이 끊긴 지 한 달 즈음, 미카엘라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 평소보다 예민해진 감각, 그리고 병원 검사 결과는 그녀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카엘라는 임신했습니다. 국립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있는 미카엘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임신 확인서를 꼭 쥐고 있었죠. 8주차. 분명 진호와 함께한 마지막 날들 중 하나에 생긴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조지아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한 사회였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시선은 냉혹했고 특히 외국인과의 아이라면 더욱 그랬죠. 미카엘라는 자신의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보수적인 정교회 신자로 혼전 임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떡하지? 미카엘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호에게 연락해야 했지만 그는 남극에 있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더 이상 활동이 없었고 이메일에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룸메이트 타마라는 미카엘라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미카엘라가 아침마다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고 식욕의 변화도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임신한 거야? 타마라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카엘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마라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한국 남자의 아이니? 응. 연락은 됐어? 안 돼. 남극에 가 있어서. 통신이 제한적이래. 정말로? 아니면 그냥 너를 피하는 건 아니고? 타마라의 말은 미카엘라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건드렸습니다. 혹시 진호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진호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 나누었던 이야기,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실된 말투. 그것들이 모두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아니야. 진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미카엘라는 조지아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곳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회적 낙인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웠죠. 현재도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이까지 책임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카엘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호의 소식을 기다리면서도 자신과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어. 타마라는 놀라서 미카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쳤어? 어떻게 갈 건데? 돈은? 그리고 거기서 그를 어떻게 찾을 건데? 진호의 소속 기관은 알아. 극지연구소라고 했어.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아? 혼자서 낯선 나라에.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적어도 아이의 아버지를 찾을 기회라도 있잖아. 미카엘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저축과 부모님에게서 빌린 돈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타마라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미카엘라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도왔습니다. 출발 전날 미카엘라는 부모님께 편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결정에 대해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될지 알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저는 임신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지금 그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떠납니다. 제 결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미카엘라는 창밖으로 흐르는 트빌리시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도시, 익숙한 풍경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완전히 낯선 세계로 향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선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곧 아빠를 만날 거야. 그녀는 자신의 배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를요. 14시간의 긴 비행 후 미카엘라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임신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과 시차 적응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녀의 여권에는 90일 관광 비자 스탬프가 찍혔습니다. 90일. 그 시간 안에 진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의 찬 겨울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12월의 서울은 트빌리시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미카엘라는 얇은 코트를 여미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간판의 한글은 그녀에게 암호와 같았습니다. 극지연구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지? 그녀는 공항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영어로 도움을 요청하며 극지연구소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친절한 직원은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의 주소를 적어주었고 그곳까지 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카엘라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진호의 이야기 속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층 빌딩과 정돈된 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극지연구소로 가야겠다.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쉬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카엘라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으로 뒤척이다 결국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그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과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카엘라는 이곳 한국에서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위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른 아침 미카엘라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극지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송도국제도시에 도착한 그녀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극지연구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극지연구소라고 쓰여진 건물 앞에 서게 되었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김진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는 여성 직원은 잠시 미카엘라를 살펴보더니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김진호 연구원님 말씀이신가요? 그분은 현재 장보고 기지에 파견 중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언제 돌아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시는지요? 미카엘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호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모두 밝히는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친구입니다. 조지아에서 왔어요. 중요한 개인적인 일로 꼭 만나야 합니다. 직원은 미카엘라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이야기했습니다. 미카엘라는 전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니 좋은 소식은 아닌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진호 연구원님은 적어도 3개월 더 남극에 계실 예정입니다. 긴급 연락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검토 후 남극기지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카엘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개월? 그때면 그녀의 임신은 7개월이 되고 관광 비자도 만료됩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의 가족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미카엘라의 간절한 목소리에 직원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미카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호 연구원의 어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연구소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의 남극 파견과 관련된 서류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원하신다면 그때 뵙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카엘라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럴게요. 몇 시에 오시나요? 오후 2시쯤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직 오전 10시였기에 미카엘라는 연구소 근처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진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될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미카엘라는 문득 자신의 모습이 어떨지 생각했습니다. 임신 초기였지만 얼굴은 피로해 보였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진호의 어머니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근처 화장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후 미카엘라는 다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그녀는 로비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박동은 빨라졌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단정한 차림의 60대 여성이 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그 여성에게 다가가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본 미카엘라는 그것이 진호의 어머니임을 직감했습니다. 직원은 미카엘라를 가리켰고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카엘라는 천천히 일어나 진호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공손히 인사를 하며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엘라라고 합니다. 진호이. 친구입니다. 김 여사는 미카엘라를 잠시 바라보더니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의 친구군요. 조지아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미카엘라는 놀랐습니다. 진호가 어머니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네, 맞아요. 진호를 만나야 하는데 남극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갑작스럽게 파견이 되었어요. 원래는 다음 달에 갈 예정이었는데 급한 연구 때문에 일정이 앞당겨졌죠. 그래서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미카엘라의 가슴에 작은 위안이 찾아왔습니다. 진호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진호 씨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어떻게 하면 그와 연락할 수 있을까요? 김 여사는 미카엘라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카엘라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고 그 순간 김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임신하셨나요? 미카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진호의 아이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카엘라는 김 여사의 반응을 두려워하며 기다렸습니다. 분노, 충격, 거부. 어떤 반응이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다가와 미카엘라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에 미카엘라는 더 큰 눈물을 쏟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마치 폭풍 속에서 발견한 등대 같았습니다. 미카엘라는 오랫동안 김 여사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이 그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요. 진호가 돌아올 때까지. 김 여사의 제안에 미카엘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낯선 사람인데. 내 손자 또는 손녀를 품은 당신이 어떻게 낯선 사람이겠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날 미카엘라는 김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진호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김 여사는 미카엘라에게 그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진호가 남극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놀랄까요? 김 여사의 말에 미카엘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정말 아이를 원할까?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꿀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카엘라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습니다.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전날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진호의 방, 그의 어머니,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환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난 미카엘라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진호가 자란 동네의 아침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그 너머로 보이는 산, 출근하는 사람들과 등교하는 학생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포근했습니다. 미카엘라는 진호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해양생물학 관련 책들과 함께 소설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대학 시절의 사진들과 남극 관련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를 엿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카엘라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카엘라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어요? 아침 식사 준비 중이에요. 한국 음식 괜찮아요?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카엘라는 생소한 음식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미역국이에요. 임신한 여성에게 좋은 음식이죠. 한국에서는 출산 후에도 미역국을 먹는 전통이 있어요. 김 여사의 설명에 미카엘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낯선 맛이었지만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먹어요. 임신 중에는 영양 섭취가 중요해요. 식사 중에 김 여사는 미카엘라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지아에서의 생활, 공부하는 전공, 그리고 진호와의 만남까지. 미카엘라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어려운 경제 상황, 디자이너로서의 꿈, 그리고 진호와의 짧지만 진실된 사랑. 진호가 항상 밝고 따뜻한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미카엘라를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김 여사의 말에 미카엘라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진호가 자신에 대해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봐요. 산부인과요. 아기가 건강한지 확인해야죠. 하지만 비용이. 걱정하지 말아요. 한국에서는 임신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국인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김 여사는 미카엘라를 데리고 지역 보건소에 갔습니다. 미카엘라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체계적인 절차와 깨끗한 시설, 친절한 의료진.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검진과 함께 외국인 임신부를 위한 정보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산모 수첩을 드릴게요. 이곳의 모든 검진 기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건넨 분홍색 수첩을 받으며 미카엘라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 예비 엄마가 된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작은 심장 박동이 들릴 때 그녀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12주 차이신데 잘 지내고 계시군요. 의사의 말에 김 여사는 미카엘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미카엘라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곳 낯선 한국의 땅에서 그녀와 아이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보건소 방문 후 김 여사는 미카엘라를 데리고 근처 마트에 들렀습니다. 임신부를 위한 영양제와 필요한 생필품을 샀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신 중에 태아를 위해 특별히 챙기는 음식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하나 알려줄게요. 김 여사의 세심한 배려에 미카엘라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존재가 그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여사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진호에게 편지를 써요. 남극 기지로 보낼 수 있어요. 정말요? 통신이 제한적이라고 들었는데. 긴급 가족 소식은 전달돼요. 이건 분명 긴급 소식이죠. 그날 저녁 미카엘라는 진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 임신 소식,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와 함께. 편지를 마무리하며 미카엘라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진호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기뻐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김 여사는 다음날 편지를 극지연구소에 전달했습니다. 남극 기지로 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테지만 적어도 진호는 곧 모든 상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카엘라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녀에게 기본적인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 미카엘라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나갔습니다. 김 여사는 또한 미카엘라의 디자인 작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카엘라가 조지아에서 해온 디자인 작품들을 보여주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에서도 이런 재능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김 여사는 미카엘라에게 오래된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진호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진호가 5살 때예요. 항상 바다를 좋아했죠. 이건 고등학교 졸업식. 그리고 이건 대학 입학식. 사진 속 진호의 모습을 보며 미카엘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어릴 때부터 변함없었습니다. 진호가 처음부터 해양생물학자가 되고 싶어 했나요? 아니요, 처음엔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대학 1학년 때 제주도 여행에서 바다거북을 구조하는 모습을 보고 진로를 바꿨죠. 바다를 지키고 싶다고 했어요. 진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미카엘라는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 책임감, 따뜻한 마음. 그것들은 모두 미카엘라가 처음 반한 이유였습니다. 2주가 지나고 극지연구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진호의 답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김 여사는 서둘러 연구소에 가서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진호의 답장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은 미카엘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편지에 그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미카엘라에게. 첫 문장만으로도 미카엘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호의 글씨체는 그의 목소리처럼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네가 한국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어. 그리고 우리 아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야. 내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너무 미안해. 남극 파견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었고 여기서는 통신이 매우 제한적이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모든 책임을 다할게. 너와 우리 아이를 위해. 돌아가는 즉시 너에게 달려갈게. 그때까지 엄마와 함께 잘 지내주길 바라. 사랑해, 미카엘라. 편지를 읽으며 미카엘라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진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들의 아이를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옳았다고. 김 여사는 조용히 미카엘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여성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미카엘라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고 그녀의 임신은 4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고 아침 입덧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미카엘라를 위해 매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단호박죽, 미역국, 쇠고기 무국.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부 음식들이 미카엘라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날이 갈수록 예뻐지네. 김 여사의 말에 미카엘라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단어가 아직은 낯설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미카엘라는 이제 주변 동네를 혼자서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고 물건값을 물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는 미카엘라에게 제안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외국인 여성들, 특히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한국어도 배우고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정말요?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 김 여사와 함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한 미카엘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서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엘라입니다. 조지아에서 왔어요. 미카엘라가 자기소개를 하자 다른 여성들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엘레나라는 러시아 여성은 미카엘라와 비슷한 슬라브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이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한국 생활 어때요? 적응하기 쉽지 않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운이 좋네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한국 생활의 절반을 좌우한다고 해요. 센터에서는 한국어 수업, 한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수업 등 다양한 강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카엘라는 주 3회 한국어 수업을 듣기로 했고, 금요일마다 열리는 임신부 요가 클래스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만들었어요? 엘레나의 질문에 미카엘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관광 비자로 왔거든요. 그럼 빨리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해요. 임신했다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엘레나의 조언 덕분에 미카엘라와 김 여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인터뷰 과정을 거쳐 미카엘라는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6개월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시적이지만 안전하게 머물 수 있네요. 미카엘라의 말에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가 돌아오면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에는 결혼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생활이 안정되어 가면서 미카엘라는 조지아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출국 전 남긴 편지 이후 아직 연락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의 도움으로 국제전화를 걸어 부모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카엘라. 미카엘라. 정말 너구나. 어디 있는 거니? 괜찮니? 어머니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에 미카엘라는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한국에 있어요. 진호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 어머니가 너를 받아주셨니? 네,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마치 친딸처럼요. 미카엘라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임신 사실, 진호가 남극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처음에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미카엘라의 목소리에서 행복을 느끼고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모했어, 미카엘라. 혼자서 낯선 나라에 가다니.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후 미카엘라는 조금 홀가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결정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미카엘라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디자인 작업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노트북과 기본적인 디자인 소프트웨어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작업들이었습니다. 로고 디자인, 간단한 웹 배너, 소셜미디어용 이미지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 여사가 미카엘라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로고예요. 인터넷에서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재능이 있네요. 미카엘라는 조지아에서 사용하던 프리랜서 계정을 통해 작은 프로젝트들을 수주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였지만 차츰 그녀의 작업을 좋게 평가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미카엘라는 김 여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김 여사의 정원 사진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린 것입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니를 위해 만든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김 여사는 그림을 받아들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성스럽게 그려진 그림 속에는 정원의 꽃들과 함께 김 여사와 미카엘라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우리 딸. 우리 딸이라는 말에 미카엘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단순히 보호받는 것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미카엘라는 태아의 뚜렷한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기의 발차기를 느꼈을 때 그녀는 너무 놀라 김 여사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움직여요. 김 여사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미카엘라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손주가 인사하네요. 안녕, 우리 강이. 강이요? 아기 태명이에요.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강처럼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예요. 미카엘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이. 생소하지만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진호가 아기 이름을 뭐로 지을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진호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분명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김 여사의 말에 미카엘라는 안심했습니다. 임신 초기의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고
이제는 아기와 미래에 대한 설렘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카엘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 아기의 첫 움직임, 그리고 진호를 기다리는 마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이 일기는 언젠가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가족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진실된 기록. 사랑하는 아기에게 오늘 너의 첫 움직임을 느꼈어. 그 순간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단다. 임신 6개월 차 미카엘라의 배는 이제 확연히 불러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기의 성별도 알 수 있게 되었지만 미카엘라는 진호와 함께 알고 싶다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함께 나눌 특별한 순간으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 2회로 늘어난 산전검진은 항상 김 여사와 함께 했습니다. 의사는 매번 태아의 건강한 발달을 확인해 주었고 미카엘라는 초음파 사진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 작은 흑백 이미지 속에는 그녀의 모든 희망과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아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왜 그런 걱정을 해요? 저는 외국인이고 체류 자격도 임시적이라. 김 여사는 미카엘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호가 돌아오면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책임질게요. 김 여사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미카엘라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는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국 생활 3개월 차 미카엘라의 프리랜서 디자인 일은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다문화 센터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디자인 작업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카엘라 씨,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카페 로고와 메뉴판을 디자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센터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 지영의 부탁에 미카엘라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호평을 받았고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제 용돈은 제가 벌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미카엘라의 말에 김 여사는 기특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요. 배도 불러오는데 열심히 일하고.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필요한 것들도 많을 테니까요. 미카엘라는 자신의 수입으로 아기용품을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옷, 양말, 모자. 하나하나 고를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 100일 잔치와 돌잔치라는 것도 있어요. 태어난 지 100일, 그리고 1년이 되면 특별한 잔치를 해요. 김 여사의 설명에 미카엘라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두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될 것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여성들과 함께 서울 시내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 서울의 아름다움에 미카엘라는 감탄했습니다. 트빌리시도 오래된 역사가 있는 도시지만 서울은 정말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곳 같아요.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미카엘라는 문득 진호가 그리워졌습니다. 그와 함께 이런 장소들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언제 그가 돌아올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전히 궁금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습니다. 남극에서 온 편지들은 간헐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진호는 매번 미카엘라와 아기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담아 글을 썼고 돌아오면 꼭 책임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편지에는 종종 남극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광활한 얼음 세계와 그곳에서 연구하는 진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에게 아빠가 일하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춥지만 아빠의 마음은 너를 생각하며 항상 따뜻해. 진호의 편지 한 구절이 특히 미카엘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들을 모두 보관해 나중에 아이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임신 7개월 차 미카엘라는 태교에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태교법에 따라 좋은 음악을 들으며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고 매일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조지아 전래 동화를, 때로는 한국 이야기를. 강희야, 오늘은 조지아의 황금 양털 이야기를 들려줄게. 미카엘라가 조지아어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본 김 여사는 놀랐습니다. 아기에게 조지아어도 가르칠 거예요?
네, 우리 아이가 두 문화와 두 언어를 모두 배웠으면 해요. 한국어와 조지아어, 두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과 이야기들을.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중 언어 교육은 아이에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미카엘라와 김 여사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간이 늦었기에 두 사람은 의아해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실까요? 김 여사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진호였습니다. 진호야. 김 여사의 놀란 외침에 미카엘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8개월 만에 다시 진호와 마주했습니다. 미카엘라. 진호의 시선이 미카엘라의 불러온 배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미카엘라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고 진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내가 왔어. 이제 함께 할게. 진호의 귀환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연구 임무가 예상보다 빨리 완료되어 교체 인원과 함께 귀국길에 오른 것입니다. 너의 편지를 받고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 연구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너와 아기 생각뿐이었어.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호는 남극에서의 경험을, 미카엘라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김 여사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미카엘라, 정말 용감했구나. 이렇게 먼 곳까지 오다니. 당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어머니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없는 동안 미카엘라를 돌봐주셔서. 김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인데? 그리고 내 손주를 품고 있는데 어찌 그러지 않겠어. 진호는 미카엘라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아빠를 알아본 듯 아기가 강하게 발차기를 했습니다. 느껴졌어? 우리 아기가 인사하네. 미카엘라의 말에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미카엘라의 배에 귀를 가까이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안녕, 우리 아기. 아빠야. 이제 항상 함께 할게. 그날 밤 미카엘라는 오랜만에 진정한 안도감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진호가 돌아왔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호의 귀환 후 미카엘라의 일상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가고 아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진호는 복귀 후 연구소에서 2주간의 휴가를 받았고 그 시간 동안 미카엘라와 함께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두 사람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이라 서류 준비가 복잡했지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었네요. 미카엘라의 말에 진호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혼인신고 후 미카엘라의 체류 자격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혼 이민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추후 영주권과 국적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진호는 또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집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 미카엘라의 진료 기록을 이관했습니다. 의사는 태아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며 안심시켜 주었고 출산 예정일은 약 2개월 후로 예상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알아봐야 해요. 한국에서는 출산 후 엄마와 아기가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곳이 있어요. 진호의 말에 미카엘라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조지아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보통 가족들이 도와주죠. 한국은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2주 정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건강 회복에 좋아요. 진호는 집 근처 산후조리원을 몇 군데 방문해보고 미카엘라와 함께 마음에 드는 곳을 예약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진호는 미카엘라와 아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남극 근무하면서 특수근무 수당을 많이 받았어. 거기서는 쓸 곳도 없었고. 남극 이야기가 나오자 미카엘라는 진호의 경험이 궁금해졌습니다. 남극은 어땠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추웠지. 영하 30도가 기본이었으니까. 하지만 연구는 정말 흥미로웠어.
남극 해양 생태계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든. 진호는 남극에서의 일상과 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과학적 호기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 미카엘라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남극 파견은 언제예요? 최소 2년은 없을 거야. 그리고 다음에는 절대 너와 아이를 두고 가지 않을 거야. 진호의 확고한 대답에 미카엘라는 안심했습니다. 그녀는 진호의 일을 존중했지만 지금은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주말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아기용품 쇼핑을 나갔습니다. 침대, 유모차, 카시트. 필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지만 하나하나 고르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이건 어때요? 노란색이라 남자아이, 여자아이 모두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좋아 보여요. 근데 아기 성별은 정말 모르고 싶어요? 네, 태어나서 만나는 순간까지 비밀로 하고 싶어요. 미카엘라의 바람을 존중해 진호는 의사에게 성별을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중성적인 색상과 디자인의 물품들을 선택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진호는 문득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생각해봤어? 아직. 한국 이름을 잘 몰라서요. 우리 함께 지어보자. 한국 이름과 조지아 이름 두 개를 지어주면 어떨까? 미카엘라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가 두 문화의 정체성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지아 이름으로는 만약 여자아이라면 타마리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왕의 이름이에요. 예쁜 이름이네. 남자아이라면? 기오르기. 조지아의 수호성인이자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기도 해요. 좋아. 한국 이름은 여자아이라면 하나, 남자아이라면 하주는 어떨까? 미카엘라는 그 이름들을 소리내어 말해보았습니다. 하나. 하준. 좋은 이름이에요. 의미가 있나요?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크다라는 뜻의 하와 나를 합친 거야. 너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 된 아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주는 크게 준비된 뛰어난이라는 의미야. 이름에 담긴 의미를 듣자 미카엘라는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름, 그것은 그들의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미카엘라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걷는 것도 쉽지 않았고 밤에 잠을 이루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진호와 김 여사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그녀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진호는 매일 저녁 미카엘라의 다리와 등을 마사지해 주었고, 김 여사는 입맛이 까다로워진 미카엘라를 위해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미카엘라가 그리워하는 조지아 음식을 한국 재료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려는 김 여사의 노력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하차푸리와 비슷하네요. 어머니,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봤어요. 재료가 조금 다르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며 느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진호는 미카엘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같이 바다 보러 갈까? 바다요? 어디로요? 강릉. 서울에서 KTX 타고 이 시간이면 가. 동해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 미카엘라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조지아에서도 흑해 연안의 바티미에서 바다를 즐기곤 했던 그녀는 한국의 바다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세 사람은 KTX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산과 들판을 보며 미카엘라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강릉에 도착해 바다를 본 순간 미카엘라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푸른 동해의 넓은 수평선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흑해와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이곳은 내가 해양생물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한 곳이기도 해. 진호의 말에 미카엘라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고등학생 때 학교 과학 탐방으로 이곳에 왔어. 그때 처음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에 매료됐지. 특히 바다거북이 부상당한 채 해변에 밀려온 것을 보고 구조하는 과정에 참여했는데 그때 결심했어. 나도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되자라고. 미카엘라는 진호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나는 순수한 사명감, 그것이 바로 그녀가 진호에게 반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도 당신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자주 바다에 데려오자. 이 넓은 바다를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변에서 잠시 산책을 한 후 세 사람은 강릉의 유명한 커피 거리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일단은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김 여사의 제안에 진호와 미카엘라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머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우리만의 보금자리도 마련하자. 진호의 말에 미카엘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지원이 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강릉에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진호는 다시 연구소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극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바빴지만 그는 항상 저녁에는 정시에 퇴근하여 미카엘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구소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 어느 날 저녁 진호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승진했어. 이번 남극 연구 성과가 좋게 평가받아서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했어. 급여도 오르고 연구 프로젝트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됐지. 정말 축하해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요. 미카엘라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진호의 성취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성실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기는 이미 충분히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빠가 있으니까. 미카엘라도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임신 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고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배경을 가진 그녀의 독특한 디자인 감각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카엘라 씨, 이번에 새로 만드는 다문화 가족 지원 팸플릿 디자인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센터의 담당자가 제안한 이 프로젝트는 미카엘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다문화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여성들을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정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카엘라는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팸플릿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적 요소를 한국적 디자인과 조화롭게 융합한 그녀의 작업은 센터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이런 디자인은 처음 봤어요. 센스가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후 미카엘라는 다른 공공기관의 다문화 관련 디자인 의뢰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은 단순한 수입원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 4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잠시 쉬어야 하겠지만 그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미카엘라의 말에 진호는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내가 아기 돌보는 것도 도울게. 진호의 지지에 미카엘라는 더욱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여성이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화였기에 진호의 평등한 태도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미카엘라는 출산 준비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산모교실에 참여하여 호흡법과 출산 과정에 대해 배우고 출산 가방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긴장되나요? 산모교실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기대도 커요. 드디어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레요. 나도 그래. 가끔은 꿈만 같아.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된다는 게 운명이었나 봐요. 트빌리시 골목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곧 만나게 될 새 생명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 미카엘라는 규칙적인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진통인 줄 알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통증의 간격이 짧아지고 강도가 세졌습니다. 진호. 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밤 11시 미카엘라의 말에 진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들고 그는 침착하게 미카엘라를 부축해 차로 이동했습니다. 김 여사도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괜찮아, 깊게 숨 쉬어.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진호의 다정한 위로에도 미카엘라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분만실로 이동한 미카엘라는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양수가 터졌네요. 자궁 경부도 많이 열렸습니다. 곧 분만이 시작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미카엘라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기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진호 씨,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시겠어요? 간호사의 질문에 진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분만실에서 미카엘라는 생각보다 긴 시간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고통의 시간 동안 진호는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카엘라의 손을 꼭 잡고 땀을 닦아주며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힘내, 미카엘라. 넌 정말 강해. 조금만 더 우리 아기를 만나기 위해 조금만 더 힘내. 마침내 새벽 5시 27분.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그들의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의 선언에 미카엘라와 진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간호사가 탯줄을 자른 후 작은 아기를 미카엘라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안녕, 하나야. 엄마야. 미카엘라는 첫 만남부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의 하나는 미카엘라를 닮은 커다란 눈과 진호를 닮은 도톰한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뻐. 완벽해. 진호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감격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하나, 타마리. 이제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병실로 옮겨진 후 김 여사가 들어와 손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예쁜 강이가 드디어 왔구나. 할머니가 많이 기다렸어. 미카엘라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출산 후 미카엘라는 약속대로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산후 회복에 집중했고 신생아 돌봄 방법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정말 놀라워요. 조지아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미카엘라의 말에 담당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산후조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산모의 건강이 회복되어야 아기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는 미카엘라에게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 그녀는 모유수유법, 아기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등 육아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진호와 김 여사는 매일 방문하여 하나를 보고 미카엘라의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미카엘라, 이제 얼굴색이 좋아졌네. 많이 회복된 것 같아. 네, 여기서 정말 잘 쉬었어요. 이제 집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날, 미카엘라는 처음으로 진짜 엄마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를 위해 준비된 아기 방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김 여사가 정성껏 꾸민 공간에는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꾸며놓으셨네요, 어머니. 우리 손녀를 위한 거야. 편하게 지냈으면 해서. 하나가 집에 온 첫날 밤은 쉽지 않았습니다. 3시간마다 깨어나 우는 아기를 달래고 수유하는 일은 생각보다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와 김 여사의 도움으로 미카엘라는 조금씩 육아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내가 기저귀 갈게. 너는 조금 더 쉬어. 진호는 퇴근 후에도 밤중 수유와 기저귀 갈기를 도왔고 김 여사는 미카엘라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세 사람의 협력 속에서 하나는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미카엘라는 조지아에 있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처음 손녀를 보게 된 미카엘라의 부모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정말 내 어린 시절 모습을 쏙 빼닮았구나. 곧 방문할게요, 엄마, 아빠. 하나가 조금 더 크면 조지아에 데려갈 거예요. 기다릴게, 딸아. 그리고 내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우리 딸을 그렇게 잘 돌봐주셔서.
통화가 끝난 후 미카엘라는 김 여사에게 부모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인데?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하나의 존재는 양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녀의 탄생으로 조지아와 한국 두 나라의 가족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하나가 100일이 되는 날 가족들은 전통적인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붉은색 한복을 입은 하나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100일상에 놓인 여러 물건 중 하나가 무엇을 잡을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잡는 물건으로 미래를 점쳐요. 연필을 잡으면 학자,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된다고 해요. 김 여사의 설명에 미카엘라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하나는 망설임 없이 작은 지구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와, 우리 하나가 세계 여행가가 될 모양이네. 진호의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미카엘라는 그것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태어난 하나는 어쩌면 더 넓은 세계를 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일 잔치 후 미카엘라는 조금씩 일을 재개했습니다. 하나를 돌보면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2 시간 정도였지만 하나가 낮잠을 자는 동안 집중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점차 업무량을 늘려갔습니다. 정말 대단해, 미카엘라. 아기도 돌보고 일도 하고. 당신과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게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미카엘라의 디자인 작업은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녀의 고객층도 넓어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카엘라 씨, 저희 회사 새 브랜드 로고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조지아와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디자인을 원해요. 이처럼 미카엘라의 다문화적 정체성은 그녀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외국인 며느리가 아닌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진호는 미카엘라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카엘라가 받은 것은 작은 사무실 열쇠였습니다. 내 디자인 스튜디오야. 작지만 네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 진호는 집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미카엘라가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직원도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미카엘라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이 스튜디오는 단순한 작업 공간을 넘어 한국에서의 자신의 꿈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지을 거야? 하나 디자인. 우리 딸 이름이기도 하고 하나의 의미처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미카엘라는 스튜디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조지아에서 온 한 여성이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여정을. 이제 정말 이곳이 내 집이 된 것 같아요. 미카엘라의 말에 진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만들어가자 우리의 이야기를.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미카엘라는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가 첫 돌을 맞이하는 날, 미카엘라와 진호는 특별한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조지아의 문화를 함께 담은 행사였습니다. 미카엘라는 조지아 전통 의상인 초카와 비슷한 디자인의 작은 드레스를 하나를 위해 디자인했고 한국의 전통 돌상과 함께 조지아의 특별한 음식들도 준비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돌잔치네요.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손님으로 온 다문화센터 선생님의 말에 미카엘라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나야, 이리 와봐. 돌잡이 할 시간이야. 진호의 부름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하나가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돌상 앞에 앉은 하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여러 물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하나야. 무엇을 고를까?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필과 청진기를 동시에 움켜쥐었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고 미카엘라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우리 딸이 의사가 될 모양이네요. 아니면 의학 작가? 무엇이 되든 우리는 항상 지지해 줄 거야. 진호의 말에 미카엘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들은 항상 그녀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돌잔치가 끝난 후 미카엘라와 진호는 오랫동안 논의해온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조지아 방문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휴가를 냈어. 우리 가족 모두 조지아에 가서 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어머니도 함께요? 물론이지. 엄마도 조지아에 가보고 싶대. 특히 너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 미카엘라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했던 시간이 길었고 특히 하나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마워요, 진호. 정말 행복해요. 준비를 마친 가족들은 다음 달 트빌리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하나는 놀랍도록 잘 참았고 미카엘라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운 육아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곧 도착해요. 저기 보이는 산맥이 코카서스예요. 미카엘라의 설명에 진호와 김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웅장한 산맥과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트빌리시 공항에는 미카엘라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딸과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미카엘라, 우리 딸,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하나를 보고 또 한 번 감격했습니다. 작은 손녀는 조지아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내 어릴 때 모습 그대로구나. 이렇게 예쁠 수가. 부모님은 이어서 진호와 김 여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미카엘라가 번역을 도왔고 때로는 영어로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미카엘라의 아버지가 진호의 어머니에게 한 말을 미카엘라가 번역하자 김 여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딸이 우리 가족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가족은 미카엘라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에서 그들은 조지아의 전통적인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풍성한 식탁, 와인, 그리고 끝없는 이야기. 두 문화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지아 여행은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미카엘라는 자신의 고향을 가족에게 보여주며 뿌듯함을 느꼈고 진호와 김 여사는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며 시야를 넓혔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조지아의 전통 요리와 와인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하차풀이라는 음식에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만들어 볼게요. 김 여사의 말에 미카엘라의 어머니는 기꺼이 요리법을 알려주었고 두 여성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한편 진호는 미카엘라의 아버지와 함께 조지아의 유명한 와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카에티 지방에서 그들은 8,000년 된 조지아 와인 제조 전통에 대해 배웠고 함께 와인을 시음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과 손녀를 위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미카엘라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녀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미카엘라의 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진호의 잔과 자신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탐하다. 조지아어로 건배를 의미하는 이 말과 함께 두 사람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하나는 조지아에서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특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어와 조지아어 단어를 몇 개씩 말할 수 있었고 두 언어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다, 마마. 조지아어로 엄마, 아빠를 부르는 하나의 모습에 미카엘라의 부모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두 문화의 다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미카엘라는 부모님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살,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미카엘라. 네, 엄마.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정말 그곳이 제 집이라고 느껴져요. 물론 조지아도 여전히 제 고향이지만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구나. 네가 자랑스러워. 아버지의 말에 미카엘라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제 자주 방문할게요. 그리고 하나가 크면 여름마다 조지아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하나가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는 것은 중요해. 미카엘라의 부모님은 또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도 딸의 새로운 생활터전을 직접 보고 손녀의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꼭 오세요. 우리 집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 조지아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것은 두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과 존중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미카엘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지아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자신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였고, 동시에 한국에서의 새 삶에 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옆자리에 앉은 진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 두렵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네가 있어서 나도 행복해. 우리 가족 모두가. 진호는 잠든 하나를 안고 있는 미카엘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미카엘라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디자인은 이제 단순한 프리랜서 작업실을 넘어 소규모 디자인 회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직원으로 다문화 가정 출신의 젊은 디자이너를 고용했고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미카엘라 씨, 이번에 대형 화장품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의 새로운 글로벌 라인 패키지 디자인을 우리에게 맡기고 싶대요. 직원 수진의 말에 미카엘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스튜디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그 회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우리 스튜디오를 선택해주다니 영광이네요. 미카엘라는 회의를 준비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2년 전 조지아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시절의 그녀가 지금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과 미팅을 갖고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리라고.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고객사는 미카엘라의 동서양을 아우르는 독특한 디자인 감각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 스튜디오가 정말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미카엘라의 말에 수진은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 역시 다문화 배경을 가진 디자이너로서 미카엘라의 성공 스토리가 자신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카엘라 씨 덕분에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수진의 말에 미카엘라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배경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시각, 다양한 문화적 경험. 그것들이 우리의 디자인을 특별하게 만들죠. 스튜디오의 성공과 함께 가정에서의 삶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어와 조지아어를 동시에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에게는 한국어로, 엄마에게는 조지아어로 말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엄마, 모디. 아빠, 물 주세요. 조지아어로 오다를 뜻하는 모디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는 하나의 모습에 가족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게 될 것 같아요. 미카엘라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하나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질 거야. 진호도 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남극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그는 이제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형 국제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축하해요, 진호.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이 프로젝트로 해외 출장이 좀 있을 거야. 괜찮겠어? 물론이죠. 제가 하나와 잘 지낼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도와주실 거고요. 김 여사는 여전히 미카엘라와 하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고 여행 동호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여행은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바다가 너무 아름답더라고. 다음에는 내 가족과 함께 가보고 싶어. 김 여사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미카엘라는 그녀에게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아 기뻤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모녀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두 돌을 맞이할 즈음 미카엘라와 진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만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요. 그래, 이제 너희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 가까운 곳이면 자주 볼 수 있을 테니까. 김 여사의 너그러운 이해에 미카엘라는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가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몇 주간의 집 헌팅 끝에 그들은 김 여사의 집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충분히 가깝게 자주 만날 수 있으면서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미카엘라는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모던함과 조지아의 전통적 요소를 조화시킨 인테리어를 계획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조지아 전통 테피스트리와 한국 민화가 나란히 걸렸고, 부엌에는 두 나라의 전통 식기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 되었네요. 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느껴져요. 첫 손님으로 방문한 김 여사의 칭찬에 미카엘라는 기뻤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니야, 네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어. 내가 오히려 너에게 많이 배웠어. 이사한 지 한 달 후 미카엘라와 진호는 새집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난 여러 친구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문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카엘라, 너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베트남 출신의 친구 투안의 말에 미카엘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운이 좋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기회가 왔을 때 도전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그건 운이 아니라 내 용기와 노력 때문이야.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미카엘라는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도시, 그녀가 3년 전. 처음 왔을 때는 그저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그녀의 집이 되었습니다. 진호가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트빌리시에서 카페 알바를 하던 저가 지금은 서울에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니. 네가 자랑스러워, 미카엘라. 그들의 대화를 들은 하나가 테라스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별 봐요, 별. 하나가 가리키는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카엘라는 딸을 안아 올려 함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하나야. 저 별들처럼 너의 꿈도 반짝이는 거야. 저도 엄마처럼 될 거예요. 하나의 순진한 말에 미카엘라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딸이 자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는 엄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하나.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 그날 밤 미카엘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3년 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국에 왔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한국인의 아내가 아닌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다. 한국은 나에게 공정함과 기회를 준 두 번째 고향이다. 어디에서 왔든 이곳에선 정직한 땀방울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싶다. 미카엘라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두 나라의 문화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항상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할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미카엘라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용기 있는 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것들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디에서 왔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다른 배경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이것이 미카엘라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고, 앞으로도 그녀가 살아갈 신념이었습니다.